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밖으로 나온 이유는 전기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전기차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소음도 없고 매연도 없고 초반 토크, 유지비가 싸다, 이런 장점들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타보니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반면 전기차를 사기 위해서는 꼭 요 3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지하주차장으로 가야 돼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기자동차는 집밥이 꼭 필요하다. 저도 전기차를 사보니까 그 얘기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이 집밥이 없는 분들은 전기자동차를 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은 되게 오래된 집이고요. 세대수가 1100세대 정도 되는 꽤 큰 아파트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많이 사시죠. 이게 완속 충전기란 건데요. 충전 속도는 1시간당 7kW 정도 되는 속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충전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하주차장이 총 4개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은 각 2대씩 한 20대에서 30대까지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대구에 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전기차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전기차는 대략 한 20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0대가 조금 넘나?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치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되게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주차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주차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칼퇴를 하고 불같이 와야 될까 말까. 그렇다고 해서 이 차를 빼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매번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사기 전에 미리 내연기관 차 있잖아요. 전기차인 척 한번 주차를 해보는 겁니다. 충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출퇴근 거리가 기신 분들 한 2, 3일마다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모든 패턴을 아주 상세하게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요 놈이 아니라도 충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갑시다. 제가 충전하는 곳으로. 요겁니다. 저는 파워큐브라는 이동형 충전기를 주로 사용하고요. 여기 사업자마다 브랜드만 다르지 이런 콘센트를 이용한 충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 같은 데 가셔서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제약은 살짝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콘센트가 엄청 많은 게 아니에요. 저희 아파트는 지하주차장마다 한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워큐브 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콘센트 기준으로 양옆 2대 정도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콘센트를 이용한 충전 방식은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충전 속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3kW급. 제가 타고 있는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85kW가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생각하면 0에서 100%까지 거의 28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충전 속도가 느리다는 건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주행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충전 시간까지 염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살 때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집밥이 있더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충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계속 높아지는 전기 충전 요금입니다. 생각보다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전기차를 사고 타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기차는 유지비가 정말 저렴하다, 지금까지는 맞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충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이동용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냥 일반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유지비 측면에서. 일단 자리를 좀 옮기자고요. 여긴 좀 소리가 울리네요. 2021년 6월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은 기본료는 50% 할인된 가격이고요. 충전 요금은 30% 할인된 가격입니다. 대충 1000km 정도 탄 제 차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완속 충전 기준 10km에 500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문제는 당장 다음 달 2021년 7월 1일부터는 할인율을 조금 더 낮춰서 계산이 되고요. 기본료는 50%에서 30%, 충전 요금은 30%에서 10% 할인만 된다고 합니다. 아마 체감되는 요금은 20%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체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 정상화되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거기서 한 10%, 20%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km 가는데 한 700, 800원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대충 연비가 좋은 디젤차,
뭐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금액인데요. 충전 시간이나 충전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전기차의 메리트는 크게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정책이란 건 계속 변하기도 하고 전기차의 뭐 저력이랄까? 전기차의 이런 기술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유지비에서 이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차츰 전기차가 확대되면 될수록 기름에 부과되었던 세금을 전기차 쪽으로 넘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 전기차 유지비가 적다더라 해서 구매를 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전기차는 이제 막 시작하는 전자제품이란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시작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보통 내연기관 차들은 3년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페이스리프트, 뭐 풀체인지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리고 성능 향상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메카닉적인 부분, 뭐 엔진의 성능, 뭐 미션의 성능 이런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기술 발전의 정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전기차는 반대입니다. 이제 초반이에요. 그리고 경쟁은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존버를 할 수 있으면 존버를 해라. 원래 제가 테크 유튜버잖아요. 저한테 맥북 같은 거 언제 사면 좋을지 여쭤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필요할 때 사라. 지금이 적기이다. 더 좋은 맥북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뭐 내년이 되면 더 좋은 맥북이 나올 거고요. 내후년이 돼도 더 좋은 맥북이 나올 거예요. 물론 전기차도 필요하신 분들은 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이렇게 기변증 같은 병에 걸려서 급하게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의견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지나면 엄청 많이 발전한 전기차가 쏟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은 뭔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전자제품에서는 OTA가 거의 필수거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뭐 아이패드 같은 게 OS 업데이트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그 같은 게 있어도 고쳐지지 않는다. 사실 그런 제품은 사기 꺼려지잖아요. 근데 전기차도 제가 써보니까 그게 비슷해요. 이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OTA가 정말 필수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OTA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지 않지만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OTA를 지원하지 않죠. 뭐 차츰 현대도 지원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OTA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OTA가 안 되는 전자제품을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절대 저렴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충전 환경, 그리고 충전 요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어떤 차를 사야 될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구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급하게 구매할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타보고 느낀 부분이에요. 물론 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해요. 절대 뭐 전기차를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전기차의 좋은 점들도 꾹꾹 눌러 담아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알고 구매하시라는 겁니다. 막상 구매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꼭 생각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봐.